오는 걸 다 알아요. 시대, 보통 계속 시대를 실험해봤지만 항상 와, 자본주의는. 금태공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9년도인가? 1909년도 그 전후로, 그 전 1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게 세계 대공황이 와요. 이제 현재 지구 역사상 공황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큰 공황이었어.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해요. 그때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를 대공황의 시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그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 상태의 전쟁, 그 아비규환 상태가 와요. 그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상태예요. 그때가 세계 대공황이에요. 저기 경제학자는 말하잖아요. 1차 세전과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쟁탈 전쟁이고 유럽 그 제국주의들의 그 경제 전쟁이라고. 예, 맞아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있어요.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중요한 건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 이 1차 세계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작업을 칼 막스라는 엥겔스라는 두 사람 인재를 통해서 그 책을 집필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사회주의 뭐 국부론도 있고 뭐도 있고 뭐인데 사회주의 이런 시를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게 인쇄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이게 퍼져요. 네. 그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전쟁하다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왕정국가 있죠. 러시아가 왕정국가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소련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소비에트 국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요. 보통 이론가들은 그 혁명으로 못 옮겨요. 그 대신 그걸 갖다가 설계를 잘해요. 네, 정도전이 설계를 잘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국가 설계를 잘해. 군주론을 쓴 양반도 설계를 잘해요. 칼 막스도 설계를 잘해요. 이 양반은 그 사회주의의 그 설계만 하고 딱 간 양반이야. 그럼 그 설계를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읽고 이제 군대나 이제 정치나 이런 실무적인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혁명으로 옮겨 시대가 되면.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독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게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 전쟁 싫다 우리 해가지고 나중에 그 소비에트 그 소련이죠. 소련이 탄생하죠. 네,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근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가 성공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평균선을 넘어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의식 수준이 너무 낮고 정말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성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혜택만 받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걸 알고 그때 한번 실험을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현 인류가. 그래가지고 19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차 세전이 열리고 먼저 소련이 사회주의로 들어갑니다. 뭐 그 다음은 잘 아시지만 이제 모태똥이 이제 2차 대전 중에 이제 그 전에 모태똥이 했다가 2차 대전에 일단 일본군을 먼저 맞아가지고 그걸 기회로 해서 모태똥이 중국을 갖다가 이게 장개석을 갖다가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합니다. 그 두 나라, 강국 두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하면서 이제 도미노처럼 동유럽 쪽하고 여러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전향을 해요.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기서 식민지 시대가 이제 끝나요. 유럽의 식민지들이 그 과도기 과정에서 다 독립을 해요.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도 언제 독립하냐?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도 독립을 하죠. 식민지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딱 독립을 다 해요. 왜? 2차 세계대 히틀러가 한번 유럽을 싹 쓸으니까 군인들이 다 죽었어. 자기네 나라 안에 방어할 그것도 안 돼. 그럼 식민지에 있는 군인들 다 빼니까 어떻게 되냐?
식민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독립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독립을 하고, 보통 이런 갑자기 식민지 몇백 년 동안 있던 나라들이 억압받던 나라들이 갑자기 그 통제 그 권력을, 그 독립권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군부 정권 애들이, 군인들이 다 이게 저기 쿠데타를 일으키게 보통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실험을 해요, 시대를. 참 잔인하죠. 그 지금 여러분 중에 참 천신들 나쁘다, 잔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실험을 천신계시 때 한 양반이야. 천신계시 때 이 짓을 하고 지금 밑에서 내 강의 들으면 참 참신 새끼들 나쁘네. 그게 지금 제 강의 듣는 중에 겁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이게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국가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는 그 집단에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아야 사회주의가 그게 유지가 되고 성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중국 보면 예전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소련인가?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제 교류 관계가 어느 정도 튈 때 있어요. 이제 저기 냉전국가, 냉전 상태에서. 근데 소련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미국의 이제 산업 공장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제품이 전 세계를 이제 수출하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배우고 싶은 거야, 소련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 종을 땡땡땡, 점심을 먹고, 이제 점심이 끝나면 이제 저기 공장을 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레인을 돌릴 때, 이게 종을 땡땡땡땡 물리니까, 저기 막 저기 노동자들이 막 와가지고, 딱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작업장에 딱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래. 소련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소련 이제 공산당 이제 간부들이 온 거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간부들이, 소련 공산당 간부들이 와서 미국에 와서 공장 보니까, 아니 여기 이 노동자들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하면서, 소련 그 공산당이 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소련 공산당 이 양반, 저기 그 양반이 미국에 있는 양반한테 저기 하면서, 우리한테 저 종을 팔라고, 무슨 종, 이게 그 공장에 있는 종을 땡땡땡,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그 신호를 보내는 종을 땡땡땡 물리니까, 저 종을 울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 막 부지런히 와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저 종을 우리가 갖다가 우리 나라 공장에다 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겁나게 일하지 않을까, 우리 소련의 국민들도. 그래가지고 그 종을 우리한테 팔라 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연히 그 종이 그 종이지. 그리고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중국이 이제 막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할 때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얘네들이 중국에서 저걸 하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거의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돼서 이제 다시 개혁 개방을 해서 조금씩 이거를 할 때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다 배급을 주고 무상으로 다 국가가 해줬는데, 이제 그걸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국가에서 공산당이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을 이게 동원을 해가지고 삽으로 이제 이런 도로나 댐, 운하 같은 거, 하여튼 이런 기반 공사 하려면 이런 공사를 해요. 근데 옛날 근대화처럼 삽 가지고 퍼가지고 이게 지게나 이게 담가라야죠. 이게 담가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다 하더래.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 정치인이 딱 이제 와봤어. 개혁 개방 한다길래 한번 어떻게 됐나 하고 여기 와봤어. 근데 딱 하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 사람이, 우리는 지금 이게 그래, 미국에 있는 정치인이 그 얘기 한 거야. 아니 저기 멍청하게 왜 사람이 비효율적으로 삽으로, 아니 지게로 담그라래로 왜 저걸 왜 날르냐고, 왜 비효율적으로 그 포크레인이나 기계나 이게 덤프트럭으로 날르면 1000명이 할 일을 갖다가 포크레인 한 대가 하는데 1000명이 10,000명이 할 일을 갖다가 덤프트럭 몇 대가 해버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때 중국 공산당 당원이 한 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포크레인을 쓰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냐고. 이제 미국 정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당시에 굉장히 런센스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전모를 갖다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보통 보면 지금 지금 자본주의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어떤 보통 이게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전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갖다가 시대가 이제 이게 무슨 갈래길 가져다줄 여러 형식의 시대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시대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의 시대예요. 현재 지구의 상황이.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지 예측하기 저조차도 힘들어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대로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면 앞으로 지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멸망의 고비를 한번, 그게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전 세계의 화폐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경제가 동시에 무너질 때가 한번 와요. 그게 첫 번째, 그때 그 고비를 넘기냐 못 넘기냐, 이번 인류가 멸망을 하느냐 멸망을 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판가름 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현 인류 70억, 그 다음 아마 그 상황이 되면 겁나게 인구가 많이 줄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류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다 같이 공생하면 다 같이 천국에서 살고 서로 간에 이제 자기가 서로 가지려고 쟁탈을 하면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이게 본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을 외면을 해요, 다들. 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다 내놔야 하기 때문에. 싫거든. 하지만